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라서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께 영상을 찍으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꿀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하는 메이크업이니까요. 잘 보면서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루프를 말 때는 보여드릴게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머리를 냅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를 이렇게 X자로 교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해서 잘 잡고 그루프를 제일 두꺼운 걸로, 제일 큰 걸로 이렇게 왕 그루프로 해서 말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뿌리 부분이 너무 들리거나 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수를 하고 나왔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패드를 사용을 해요. 스킨 토너를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피부결 정돈하고 스킨 대용으로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잠깐 묻혀준 다음 결 정돈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스킨 케어 하듯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골고루 밤에 잠자면서 얼굴에 남아있는 유분들을 모두 제거를 해주는 거죠. 전날 아무리 화장을 깨끗하게 지웠더라도 눈가 주변에는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이라이너라든가 섀도우라든가 했던 것들이 눈 가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들도 잘 제거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코 주변도 피지가 쌓여있을 테니까요. 피지도 말끔하게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저는 코 주변은 이렇게 잘 문질러주는 편이에요. 각질 관리, 모공 관리까지 다 해주고요. 다음은 목. 살살 쓸어주세요. 살살 스킨케어 하듯이 이렇게 해줍니다. 골고루 잘 닦아서 탄력이 목에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하는 과정은요, 제가 입술 색이 죽었어요. 거의 제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를 틴트를 미리 입술에 발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색이 잘 되거나 음식을 먹어도 잘 사라지지 않도록 내 입술 색인 것처럼 남아있게 안쪽에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틴트를 발라주면 고정력이 상당히 있겠죠. 이렇게 발라준 채로 크림을 할 건데요. 저는 패드 한 다음에 고영양의 아이크림이라든가 아침에 바르면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거나 이런 편이라서 제가 만든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분 크림 제형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알로에 겔과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만드는 방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별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만들 수 있는 크림이죠.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손으로 발라봤거든요. 손으로 발랐던 거와 스폰지로 발랐을 때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이소나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면 조각조각 스폰지 싼 거 많이 팔잖아요. 한 봉지씩 막 파는데 그거 사셔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스폰지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묻혀주세요. 이렇게 톡톡톡 묻혀서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그냥 옆으로 결대로 발라주시고 코 주변도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세요. 특별히 바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피부 열이 일단은 식혀져요. 뿐만 아니라 손에서 열이 닿으면 깔끔하게 발리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레이어 해주세요. 충분하게 수분크림이기 때문에 너무 리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라주면 수분감이 잘 채워지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목까지 꼼꼼하게 잘 발라주세요. 목주름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걱정인데요. 거북목이 되다 보니 목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니까 머리를 지탱하느라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힘줄이 자꾸 발달이 되는 거예요. 목은 앞으로 나오고 여기서 버티느라고 힘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 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안쪽으로 넣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바르면서도 상당히 차가운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스킨 로션 이런 과정은 안 하고 수분크림 하나로 차갑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는 단계는요.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데 스파츌러입니다. 스파츌러가 정말 저는 혁신적인 것 같아요. 화장을 할 때 일단 손에 많이 묻어서 너무 불편하죠. 한 번 더 씻거나 아니면 휴지에 닦아내거나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제 손등에다가 이렇게 선크림을 놔줍니다. 많은 양이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 정도 손으로 발랐을 때는 손에 묻는 게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은 양을 발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손등에다가 해주고 스파츌러로 이렇게 한쪽을 밀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럼 한쪽 면은 묻었고 한쪽 면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묻은 쪽을 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넓게 발라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은 눈가에 기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눈가에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발라줄게요. 사실 기미 주근깨 뿐만 아니라 피부가 노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발라줘야 돼요. 근데 손으로 하다 보면 잘 안 닿는 부위도 있죠. 그렇게 되는데 이 눈가 쪽, 눈 아래쪽, 광대뼈 쪽 있죠. 여기 이 부분을 상당히 꼼꼼하게 레이어해서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차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해서 밀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쪽은 묻었고 이쪽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은 쪽을 이렇게 살짝 한 15도 정도 눕혀서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골고루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다 되셨으면 또다시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세요. 조금 아까 수분크림 발랐던 스펀지에 했기 때문에 안으로 선크림이 많이 흡수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촉촉함도 유지하면서 수분크림과 선크림이 같이 이렇게 발려지는 거죠. 골고루 발라줍니다.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적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500원짜리 동전 정도 발라야 된다고 해요. 근데 한꺼번에 바르면 백탁이 있는 경우는 하얗게 얼굴이 여기만 동동 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해서 발라주시고 목도 발라줘야 되잖아요. 바를 때는 손등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골고루 발라줍니다. 목도 피부라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땐 몰랐죠. 여러분들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선크림이 그때 많이 나와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 그냥 맨 얼굴로 막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한참 유행이었던 게 트래픽 오렌지라는 립스틱이 유행이었잖아요. 맨 얼굴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맨 얼굴로 참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암튼 이렇게 꼼꼼하게 모공까지 잘 마무리 해줍니다. 제가 모공이 좀 커서 채우기가 좀 어려워요. 피부과도 문의해보고 했는데 사실 모공은 줄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으로 조금 가릴 수 있나 해봤는데 뭐 나름 잘 티가 안 나게는 할 수가 있더라고요. 노력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번 한국에서 사왔는데 라네즈에서 나오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파운데이션 품절이라고 색깔이 없대요. 저는 23호거든요. 근데 21호를 사왔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약간 매트하게 얼굴에 쫙 붙는 마스크를 해도 벗겨짐이 좀 덜하는 그런 제형인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21호예요. 이것도 스파츌러로 사용을 합니다. 똑같이 보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얇게 정말 조금 이렇게 묻혀서 넓게 발라줘요. 넓게.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휴지에 묻혀서 덜어냅니다. 덜어내고 뽀송뽀송한 패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파운데이션이 매트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안 돼요. 빨리 흡수되어 버려서 되도록이면 얼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묻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굴곡이 있는 쪽은 잘 안 묻혀지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두드려서 입혀줍니다. 이렇게 잘 보여지면 좋겠는데 화면상으로 잘 보여질까 모르겠네요. 경계를 보시면 여기는 23호 색이고 여기는 21호 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밝아요. 보시면 이렇게 밝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게 밝은 건 아니죠. 너무 차이가 나게 밝은 거는 아니에요. 커버가 잘 되고 깔끔한 느낌이 좀 들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레이어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래야 마스크를 하더라도 병원에 있다 보면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 경계가 있어요. 경계를 완전히 하얗게 뒤덮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안 하지도 않아야 돼요. 이렇게 골고루 남은 잔량으로 눈가 그리고 이마 관자놀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앞머리를 덮기 때문에 이쪽은 경계가 있지만 않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공이 특별히 보이지 않게. 그리고 제가 유분으로 화장이 지워지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만 잘 픽스해주면 하루 동안 수정 화장을 하지 않을 정도로 좀 오래 가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경계까지 싹싹 쓸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는 이렇게 쓱쓱 잔량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파운데이션 남아있는 것들. 양쪽 차이 보이시나요? 얼룩덜룩한 게 보이고 여기는 그래도 나름 커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죠.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야 되겠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슥 문질러주고 여기로 길게 그래서 먼저 경계를 풀어줍니다. 경계를 싹 풀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 맞다. 뇌종양이 의심이 돼서 한국에 갔다 왔는데 MRI를 찍고 제가 갖고 갔는데 사용하지 못했고요. 다시 MRI를 찍었어요. 한국의 서울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게 돼서 본원으로 가서 MRI를 찍는데요. 저는 병원하고 별로 안 친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병간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이라고 하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긋지긋하죠. 너무 정신없고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우리나라 보험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지만 아픈 사람도 많고 진료 보는 사람도 많고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뭐 병원에서 좋은 느낌 받을 수는 없지만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서 들어갔는데 선생님은 정작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질문도 없이 어떤 검사를 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잡고 또 다시 검사를 하고 나서 갔는데 뭐 결과도 얘기 안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병원 정말 좋은 병원이구나. 하노이에 있는 아이메디케어 병원 정말 좋은 병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절하게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걱정 같이 해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너무 베테랑이라 그러신가? 아무튼 김이 있는 쪽이 조금 커버가 좀 잘 안 됐어요. 여기가 요즘 도드라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그런지 피곤함에 쩔어서 그런지 기미가 좀 더 올라오고 있어요. 신경이 쓰이는 곳이에요. 양쪽 다.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팩트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특히나 스파츌러로 지금 여러 번 겹을 올려놔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의 피부색과는 다른 21호를 썼잖아요. 다른 부분은 23호로 또 죽여줘야 돼요. 이렇게 경계가 생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덜어내주세요. 이렇게 덜어내서 절대로 볼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턱선 있는 쪽을 이렇게 두드려서 톤 다운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차차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커버가 다 안 된 부분들 마무리 하시고, 모공도 예를 들어서 메꿔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시죠? 뽕뽕뽕뽕 보여요, 스폰지처럼. 그럼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문질러 주시면 싹 사라져요. 요거를 이렇게 문질러서 골고루 잘 메워주세요. 지워지지 않게. 지금 여러 겹을 레이어를 해놨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두드려도 구멍이 있는 곳은 잘 채워지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대로 이렇게 문질러서 잘 채워주세요, 모공을. 그래서 모공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보이시나요? 모공 많이 없어졌죠? 이렇게 화장으로 감쪽같이 지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이시죠? 모공. 요거를 이렇게 문질러서 골고루 채워 넣어주시면, 나이가 드니까 피부가 아래로 처지잖아요. 이 처진 것 때문에 모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채워서. 그리고 눈가 꼭꼭 눌러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여기를 덜어서 싹 쓸어가지고 어디를 하느냐, 바로 이 아래쪽 목도 잘 해주시고요. 경계 부분이 하얗게 뜨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주세요. 자, 되셨으면 피부 화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볼터치 들어가는데요. 크림 타입을 이렇게 녹여놨어요. 중안부가 좀 길어요. 코도 길고 여기도 길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요. 볼터치는 퀭해 보이지 않게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중안부를 잘라주는 게 목적입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게. 눈 바로 밑에 광대가 나와 있는 곳을 바깥쪽을 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양쪽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덜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우더를 이렇게 퍼프를 사용하지 않고요. 붓으로 이렇게 두드리면 묻어져 나오는 걸, 보통 이제 머리카락이 묻거나 마스크에서 화장이 묻어져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 이쪽이에요. 네, 광대. 그리고 광대 쪽에서 이 귀 쪽으로 이렇게 쓸어서 이쪽으로 내려주시고, 옷에도 묻지 않도록 턱 있는 부분도 잘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얼굴이 그렇게 많이 각이 있다거나 넓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특별하게 촬영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따로 음영을 넣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제 머리카락이 붙는 걸 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눈 주변 살짝 이렇게 머리카락이 붙지 않도록 살살 이렇게 나머지 잔량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싹 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 파우더는 너무 많이 하면, 특히 땀이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피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우더를 막 이렇게 처음에 나갈 때는 빵빵하게 막 해주신 다음에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막
반죽이 되는 것처럼 얼굴에서 떡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아이섀도우는 정말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건데 투쿨 포스쿨 아트클래스라는 이렇게 많이 쓰는 게 보이죠? 바로 요건데요. 음영을 넣기 전에 그냥 이렇게 두꺼운 브러쉬로 눈두덩이를 이렇게 그냥 쓱쓱 쓸어줘요. 아래까지 이렇게. 그러면 유분을 잡아주죠. 먼저 쓱쓱 쓸어주고 아래도 잡아줍니다. 특별하게 뭐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주변을 정리해서 베이스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역시 두꺼운 걸로 음영을 살짝 넣어줘. 여기에 조금 좁은 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벌써 느낌이 다르죠? 네, 이렇게만 했는데도 다릅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아래에 언더 쪽 살짝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음영이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색을 이용해서 한 번씩 브로우 쪽을 이렇게 쓸어줘요. 통일감이 생길 수 있도록. 다음으로는 브로우를 좀 맞춰줄 거예요. 지금 망한 문신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높이가 달라요. 끝부분을 그냥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맞추는 편이에요.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요거를 맞춰요.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해가면서 맞추고, 눈썹 자체가 워낙 앞쪽에 숱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앞쪽이 많이 진하게 들어가면 맹구처럼 될까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끝부분만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머리색이랑 비슷하게 색을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브러쉬로 이렇게 풀어주죠. 이렇게 살살 풀어주게 됩니다. 다음에요, 제일 진한 색을 눈에다가 앞뒤에 앞 뒤쪽으로 조금 더 진한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좀 더 진한 음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같은 색으로 아래쪽에 살짝 언더도 이렇게 해주세요. 앞쪽도 뒤쪽도 이렇게 그냥 쓱쓱쓱쓱 할 수 있어요. 같은 색으로 또 앞쪽에 있는 눈썹을 이렇게 쓸어주시면 얘네들이 살아나는 느낌이 나요. 그죠? 아까는 펜슬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뭉개면서 브러쉬로 풀어주는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언더가 꼭 있어야 돼요. 여기가 길기 때문에 언더를 조금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를 안 하면 부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의 화장한 건 좀 달라요.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눈꺼풀을 잡고요. 안쪽 점막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주면 조금 길어 보여요. 그리고 눈동자 아래에 좀 진하게 해주시고, 이쪽은 끝쪽은 제가 꼬막눈이라 바깥으로 꼬막눈에 눈꺼풀이 내려왔죠. 열려야 돼요. 여기가 살짝. 그래서 요거를 다 채우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좀 눈이 커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죠? 그러면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게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 진한 색으로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요걸 이용해서 그대로 정말 살짝 묻혀주고 여기를 번지지 않게 한 겹을 입혀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를 끝부분
끝부분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안쪽으로 싹, 바깥쪽으로 싹, 여기를 음영과 함께 브러쉬로 번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러면 약간 유분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 파우더리 한 것이 잡아줄 수 있도록 묻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음영감이 더 나오면서 지속력이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았는데요. 양쪽이 눈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보이시죠? 눈이 높이가 달라요. 이쪽은 작고 이쪽은 커요. 쌍꺼풀이. 근데다가 양쪽 눈꺼풀이 이렇게 처졌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정말 이게 이상해요. 이렇게 덮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는 해야 되는데 눈꺼풀이 덮어버리면 끝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갈색 아이라이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끝만 만져줄 거예요. 끝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얇다 싶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끊어졌다 생각하면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다 골고루 됐죠? 그러면 또 실수를 했을 수 있잖아요. 양쪽을 잘 보면 어색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얘를 다시 그릴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라이너로 조금 더 채워주거나 조절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진한 걸로 여기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화장을 섀도우까지 다 했고요. 다음은 아까 발랐던 틴트를 다시 한번 안쪽에 발랐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누디한 색깔로 립스틱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스크에 빨간색이 묻는 게 싫어서 틴트와 누디한 색깔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입술이 두꺼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정말 싫어했었는데 네,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입술 볼륨이 줄었더라고요.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누디한 색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만들어 주셔도 부담이 없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색으로 이렇게 해야 생기가 있겠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이제 머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X자로 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됐습니다. 그러면 머리까지 완성을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화장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지 꼼꼼하게 봐볼까요? 모공도 잘 가려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기미도 커버 많이 됐고요. 입술도 잘 됐습니다. 너무 매트하거나 찐덕거리지 않는, 여름에 해도 묻어나지 않는 화장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완성된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저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